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종목 올라간 종목도 있고 내려간 종목도 있을 텐데요. 그런 종목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그 고민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은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상담을 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인은 전화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것이 상담 받으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채팅창,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긴 합니다만은 많이 봐드리진 않죠. 그래서 채팅창에 올라오긴 하지만 저희가 다 봐드릴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화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엔 좀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0.73%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려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작에 비해서는 좀 내려왔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봉 마무리가 되면서 0.07%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합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수가 빠져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잘 받쳐주기만 한다면 그냥 조정이네 하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또는 약간 신경이 쓰이는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환율이 일단 먼저 신경이 좀 쓰이죠. 오늘 환율 지금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무리가 1,443원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제 좀 내려가나 싶었어요. 1,430원대까지 내려가나 싶었는데 1,440원대로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죠. 환율이 이제 1,400원대가 아무래도 고점이고 좀 높은 고환율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1,200원대라던가 이렇게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1,400원 이상에서 놀면서 또 올라가는 그림까지 나오니까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오늘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의 생각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내수 경제 안 좋은 거야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내수 경제 안 좋으니까 금리까지 격차가 벌어지니까 야 나가자 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조금 빠져내려가는 그런 그림에서 환율이 올라오지 않았다면은 그런 대로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올라오면서 조금 찝찝한 그림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가 지금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매도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때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야 사실 줄기차게 팔아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매도세가 좀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락 베팅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래 요 근래 지금 계속해서 한 7, 8개월째 거의 25조치를 팔아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도가 좀 거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세에서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원래는 올라갈 때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만은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그냥 좀 가격 올라온 김에 좀 비싸게 팔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우리나라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것은 횡보할 것 같다. 약간 우상향을 하면서 횡보한다거나 약간 그냥 옆으로 가는 횡보라던가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횡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횡보 장세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강하게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제 약간의 변수라고 한다면 악재겠죠. 예상치 못한 악재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강하게 내려가는 그림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되는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수는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잔파동으로 움직이게 될 건데 이렇게 약간 잔파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나 테마 장세를 잘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소형주라든지 또는 일정한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요즘 테마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테마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종목이 특정 테마에 엮여버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나는 이 종목을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로봇주로 연관이 된다던가 나는
나는 로봇 관련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AI 관련주로 엮인다거나 AI 관련주라고 생각했는데 의료 쪽으로 엮인다거나 의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장품으로 엮인다거나 희한하게 엮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테마가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기업들이 신사업을 진출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문어발식으로 새로운 산업을 확장해 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테마에 미끼처럼 낚싯바늘처럼 살짝 걸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뭐 정치 테마들도 막 엮여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이 왜 올라왔지? 반도체 때문에 올라왔나 싶은데 정치인 관련주로 막 엮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내 종목이 안 올라오겠지라고 완전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있다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을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뭔가 잘 대응을 했다면은 본전 찾거나 수익 찾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내 종목 그냥 안 올라오겠지 생각했는데 주가 급등하고 쳐다보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상담 받으셔라. 요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받는 사람이 받잖아요. 뭐 그게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받는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말은 안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저는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셔야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전 국민 다 가만히 있어도 다 부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상담해서 그런 고민들을 풀어가셔가지고 테마 장세에서 여러분들 종목 잘 정리하셔가지고 모두가 현금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도 상담 시작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네. 비중이 82%에 39만 원. 비중이 얼마요? 82%요. 82%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샀대요? 그게 일렉트릭이 이쪽 미국 쪽에 전력 공급난 쪽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쪽으로 많이 진출한다고 해갖고 다른 주식을 좀 팔아서 이번에 한번 한 40만 원대에서 급등 올라가다가 39만 원대로 내려와서 샀거든요. 우리 단어 중에 있잖아요.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 중에 뒷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뒷북. 뒷북이라는 말 아세요? 예. 우리 뒷북 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 뭐 전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이 종목이 5만 원, 4만 원, 만 원에 있던 게 지금 4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이유를 TV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님은 매수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종목이 뭐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요. 2021년에 97억을 벌다가 2022년에 1,300억을 벌었으니까 영업이익 좋아진 거는 저때 2022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2023년에 3천억을 버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그때보다도 더 좋아진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또 알 수 있었겠네요. 그죠? 2023년이잖아요, 지금. 예. 2023년 숫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023년에도 알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4년에 1분기에 2천억씩 막 1,200억씩 버니까 2024년도 실적이 좋아질 거란 예상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2022년에 저 밑에 있을 때부터 사놓고 기다려가지고 인제서야 수익을 내고 있는 걸 왜 사냐고요. 그런 전력 이야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발생돼서 저 밑에 있던 것들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를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것 자체가 물리고 싶다라고 그냥 아예 그냥 작정하시고 각오하시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가 물린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변동성들만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테마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청자님처럼 그냥 야 이게 5만 원짜리였는데 3만 원짜리였는데 이렇게 40만 원 내가 사는 그런 바보가 되진 않아야 되겠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이 종목은 안 올라가게 될 텐데 혹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대충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다면 주가가 한번 더 튀어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 안 많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일단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 10,000원대, 20,000원대 있던 종목이 4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40배나 올라갔다고요. 최저점 대비해가지고는요, 거의 뭐 10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지금 여기가 고점이다, 아주 비싼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고평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 변동만 남아 있을 뿐인 거고 그 단기 변동 때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냥 크게 물릴 수밖에 없는 그냥 입지에 놓여지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에 내려가게 되면은 뭐 방법 없어요. 이 30만 원대에서 반등 안 나오면 그냥 비중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30만 원대에서 반등 안 나오면 비중 줄이셔가지고 그냥 손실 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가에 사신 분들 손실 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운이 좀 한 35만 원대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고요. 35만 원대에서 힘이 좀 붙는다면은 뭐 40만 원까지 터치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이렇게 안 쉬고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이 안 쉬고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쉬고 빠지게 된다면은 장기로 한 2, 3년 동안 10만 원대까지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로 본다면 그렇게 물릴 가능성이 높아져 있으니 30만 원 무너질 때는 손절할 것을 각오하시고 정리하시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38만 원 내지 본전에가 빨리 정리하시고 이런 매매, 이런 고점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마음 A를 마음 24,000 AI요? 예, 마음 AI 네, 24,400원에 샀는데 20%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갖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할 게 아니라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만 좀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을 때까지만 안 하면 돼요. 그 깨달음이 없는데 자꾸 주식을 하면요, 자꾸 손을 댈 네. 때마다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청자님이 돈이 남아 도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돈이 남아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 도니까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사실 좀 네. 눈으로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여기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딩이라든지 모의 투자를 좀 한번 해보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때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데다가 매매 습관도 굉장히 안 좋게 잡혀 있어요. 방금 전화하신 분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네. 물리는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전화하신 분이야 뭐 비중이 80%로 많았지만 시청자님이 20%라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네.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는 어이가 없는 질문인 거죠. 주가가 그래요?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조금 빠졌다고 이거 띡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맞고요. AI 테마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KT라든가 계속 이렇게 AI를 지금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특히나 네이버에서 요즘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AI 관련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반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 AI 테마가 지금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도 이제 AI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오픈 AI라고 아세요? 뭐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셨을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샘 올트먼이라는 그 사장이 있어요. 그 챗 GPT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챗 GPT라는 거. 네네네. 그 오픈 AI에서 만든 그 AI 그 모듈인데요, 그 플랫폼인데 그거 만든 사람이 이제 방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방한하는 거랑 마음 AI랑 사실상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이제 네이버가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는데 만드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연내 출시 예정인데 연내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실체가 좀 생기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 이 회사 적자 엄청나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안 보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감당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AI 테마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반등 나갈 가능성은 조금 있거든요. 딥시크 이야기는 네. 좀 사라지긴 했으나 국가에서 지금 AI 뭐 이런 쪽에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23,000원대가 빨리 정리하시고 주식을 이 들어가신 돈 바로 빼세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빼시고 주식을 한 6개월 동안만 제 방송 이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네. 아마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저렇게 사면 저렇게 물려가지고 상담만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네, 깨달아야 알겠습니다. 저런 데 안 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마음 AI 네. 저런 데 사면 안 되겠구나라고요. 예. 그냥 그걸 좀 배우고 하세요. 돈 좀 아낍시다. 돈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이렇게 날립니까? 진짜 아까워 죽겠네. 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면 지금 그냥 들고 계시다가 단기 반등 나오면 23,000원대부터 바로 매도하시길 추천드릴 거고요. 아, 만에 예. 하나 이게 그냥 반등 없이 그냥 지금부터 쭉쭉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한 15,000원대나 12,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아. 추가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때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잘 빼놓고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에르베이. 네, 현대 에르베이. 말씀하세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 53,000원에. 53,000원에 5%요? 네네, 배당 받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매수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네, 지난해에 연말에 사셨어요? 53,000원에. 예, 네네. 그 받고 배당을 받고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연말 배당 받고. 뭐 일단 그렇게 싼 가격에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시기엔 부담이고요. 장기로 가져갈 때는 무조건 싼 게 유리해요. 싸게 갖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한 거고 뭐 싼 가격에 가깝게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건데 지금 사신 가격은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면 갈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 회사의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2005년 이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005년 전에는 저 밑에 있었으니까. 2005년 이후로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는 지금 이 종목은 25,000원대, 2만 원대부터 해서 8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5만 원 받고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굉장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만 원에서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실제로 뭐 네. 수익을 내기 아주 유리한 자리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5%밖에 비중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본전에서 정리할 거 생각하고 큰 수익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게 되면은 6만 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6만 원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6만 5천 내지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그냥 다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만 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6만 원에서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근데 그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시청자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6만 원대 정리하는 것이 나의 그릇이에요. 나의 역량이고. 그래서 6만 원대 여기서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를 체크하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6만 원 넘어가면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홀딩하라. 6만 원 넘어가지 않으면 6만 원 다 팔아버려라. 대신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결국 5만 3천 원까지 만약에 이도 저도 안 돼갖고 5만 3천 원까지 그냥 그대로 내려왔다 하면은 그냥 수익 챙길 생각하지 말고 5만 3천 원 다 팔아버려라. 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아, 지난번에 6만 원 갔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략을 드려요. 그렇게.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바이오니아에 바이오니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9,000원에 15%입니다. TV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TV 소리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일단은 아, 네. 39,000원에 15%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안 돼요? 네, 추가 매수 안 될 것 같고요. 탈출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손실을 좀 각오하고 잘라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하셨고 터무니없는 기업을 사놔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기도 힘들고요. 아직까지 하락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탈출까지 나오기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가져가셔가지고 일단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 된다면 10,000원 정도까지 그냥 내려갈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내려갈 것 같아요. 빨리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지금처럼 야금야금 내려가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10,000원까지 그냥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뭐 추가 매수를 고민해볼까 말까 생각 한번 해볼 만한 거고요. 저기까지 안 내려가면 이건 손을 안 대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회사가 실적까지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도 안 좋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막 급등 나오고 있는데 얘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안을 해볼 때 매수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부채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 10,000원 정도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볼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코로나 관련 요즘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올 때 얘가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슈팅 한번 나와서 20,000원대까지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좀 좋거든요. 반등 나오면요. 그래서 반등 나가면은 20,000원 내지 23,000원대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 손실 좀 많이 날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000원까지 내려간다면은 그냥 10,000원에서 그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려갈 때까지 손대지 마세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3월달에 지금 뭐 거래 정지 이런 거는 안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저도 뭐 됐어요. 모르죠. 이 회사 뭐 내부 사정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데다가 뭐 제가 재무제표를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거를 뭐 확답 내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얘가 지금 저 감사 보고서를 못 내냐 뭐 내나 이거의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할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지금 보면요. 제가 이거 보면 기업 개요 있어요. 이 재무제표에. 네. 기업 개요에 보면은 여기 회사 전화번호 적혀 있거든요. 여기 전화하시면 돼요. 여기 전화해서 감사 보고서 냅니까? 감사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투자 담당자가 있어요. 그 회사에 투자 IR 공시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네네. 담당자가 뭐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 회사 내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거는 이제 저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죠. 저는 바이오니아 직원이 아니라서요. 아시겠죠? 제가 잘 몰라서 혹시 그러니까 방금 아시는 알려드린 분 거예요. 같아서. 그렇게 하시라고. 아시겠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NF요. LNF고요. 10만 공 2천 원에 20%요. 102,000원에 네, 20%요. 20%요. 네. 이건 좀 더 들고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거는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일단 매수한 자리, 매수 가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는데요. 뭐 굳이 네. 이렇게 샀다면 굳이 뭐 또 여기서 네. 막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 관련주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 네네. 모델 뭐 새로 나온다라던가 테슬라 판매량이 좀 증가한다거나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 뭐 이렇게 뭐 투자를 뭐 활성화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네. 쪽으로 뭐 니켈 쪽으로 뭐 리튬 쪽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요즘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업종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2차 전지로 네. 좀 움직였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할 거 없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런 시기에 얘가 조금 움직여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금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상당히 네. 많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하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한때 2차 전지 막 움직일 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하긴 힘들고요. 그 전부터 원래 강했던 종목이라서 2차 전지 붐이 일어났던 네. 그 에코프로 붐이 일어났던 시기보다는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가면은 아마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지금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2차 전지 지금 분위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그냥 들고 가보자라는 거고요. 들고 올라가다 보면은 아마 10만 원 넘어서 11만 원 내지 12만 원까지 올라오게 될 텐데 그때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0만 원 넘어갈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 종목을 굳이 잡을 이유가 없다고 제가 이 화두에 깔아놨잖아요. 그죠? 네. 그랬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이게 10만 원쯤 본점쯤 왔을 때 힘이 약하거나 아 이거 2차 전지 테마가 좀 죽어가는 것 같다. 2차 전지 좀 테마가 조정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0만 원대 팔아야 돼요. 11만 원, 12만 원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따라주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2차 전지 분위기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가 매도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방송을 보다 보면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게 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이 종목의 매수가가 이 종목이 현재가가 어디든 간에 팔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매도가를 얼마에 팔아야지라고 정하는 것보다 2차 전지 분위기를 보면서 눈치껏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 숙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네네. 네, 그렇게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디어유고요. 뭐라고요? 디어유. 디어유고요. 네, 5만 1,000원에 14%요. 5만 1,000원에 14%요? 네네,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아, 완전히 뒤였네요, 여기에. 예. 그렇군요. 이번에도 안 팔 거예요? 아, 이번에 팔아야 돼요. 그럼 됐어요. 팔 거예요. 전화 끊어도 돼요, 그럼 이제. 그냥 본전 올라오면 파세요, 그냥 이번에도. 아, 본전은 올 수 있어요? 모르죠. 아, 제가 지금 물어본 게 본전 온다고 물어봤습니까? 이번에 안 팔 거냐고 물어봤습니까? 네, 팔 거냐고. 아, 네. 팔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요. 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네네. 팔 제가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은 디어유에 한번 디어봤잖아요. 네네. 이름 자체가 딱 디어유, 여기 잘못 건들다가 디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었잖아요. 근데 아니 무슨 5만 원 자꾸 들고 있으려고 그러세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2만 원 샀으면 돈 버는 거 알고 있으시면서. 네. 2만 원 샀으면 돈 벌었겠다라는 거 알면서 왜 올라올 때 안 팔 생각을 하세요. 그냥 팔 생각을 해야지. 근데 왜 못 파냐면 본전 옵니까? 이래서 네. 그래요. 아니 본전 안 오더라도 이 올라오는 상승을 이용해서 팔아야죠. 이게 본전이 아니더라도. 이 상승세가 네. 지나고 나면 또 하락세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하락세 상승세가 하필이면 43,000원까지라고 하더라도 이 상승이 끝난다 싶을 땐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5만 원이 됐든 본전이 됐든 43,000원 됐든 35,0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올라올 때 안 팔면 또 뒤어요. 맨날 뒤고 살 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그냥 본전 올까요? 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계시는 가장 옹졸한 생각 중에 하나가 본전 팔아야지 이거거든요. 내 맞아요. 본전까지 올라와 준다고 또 올라간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욕심을 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제가 그 오프라인 강연 다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고통받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자들 보면. 네네. 그럼 어떤 사람들 이래요. 이 종목이 5만 1,000원까지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방송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5만 1,0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대래요. 네. 저 말고요. 다른 사람이 5만 1,0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를 들면. 그랬더니 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5만 1,000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만 1,000원까지 안 가고 5만 900원까지 갔다가 다시 2만 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좀 약간 융통성 있고 유도리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5만 900원에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깝게 봤죠. 근데 전문가가 말이야 이게 그 5만 1,000원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토시 하나 틀리고 거기 팔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5만 1,0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최고점이 되는데 내가 최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적당히 좀 팔고 나오면 되죠. 왜 이번에 올라올 때 안 팔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팔 겁니까? 라고 때 물어본 게 제가 첫 질문부터 이번에도 안 파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 말이에요. 이번에 왜 안 팔았지? 5만 300원까지 올라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았을 것 같은데 내 같으면. 그냥 이런 기회를 자꾸 날려먹는 이유가 5만 1,000원에 내가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 5만 300원 여기 이번엔 올라왔을 때 다 팔았으면 지금 우리가 상담할 이유도 없고 속이 좀 후련하고 시원했을 거 아닙니까? 또 지금 5만 1,000원까지 안 갔지만은 저기 5만 300원에 팔았으면 한 3%대 뭐 5%대 손절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지금 이렇게 15% 손실까지 다시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팔았다가 다른 종목을 싼 거 사러 가도 됐고, 야, 이거 진짜 내가 다음번에는 디오유 이거 2만 원에 사가지고 나는 인자 2년 기다려서 본전 찾았지만, 야, 어떤 누군가는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작년 10월에 사가지고 지금 와 100% 수익 보고 있겠구나. 내가 1,000만 원 갖다가 1,000만 원 찾을 사이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었겠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시청자님도 아마 이게 전망이 궁금하고 이 회사가 괜찮을까 이런 게 궁금하겠지만 그거 들어봤자 시청자님이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올라오면 좀 파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 또 사면 돼요. 그럼 또 벌어요, 돈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지금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5월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가 네. 한알령 해제 때문에 뭐 K엔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시세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5만 원대쯤 때부터는 지난번에도 5만 원대가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기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5만 원대쯤 되면은 그냥 매도를 그냥 바로 진행을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더 간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난 이 종목 진짜 많이 그냥 막 질린다 생각하고 다른 종목, 싸게 내려와 있는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 얘가 2만 원 되면 사시면 돼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 주 강연은 제가 토요일에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준비했습니다. 모레죠.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저기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에 있는 선능 더 모임 지하 1층 i8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는데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참여해 주시고 비싸게 사지 않고 싸게 사는 게 또 뭔지 그런 것들을 깨달으려면 강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이들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죠. 다른 멘토님들의 강의가 또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와 가까운 지역에 있다 하신다면은 그 멘토님들 강의 들으러 꼭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또 체크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유튜브에 SFA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33,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라고 하셨는데 뭐 조금 비싸게 사셨네요. 오랫동안 물려 계시는 것 같은데 한참 이제 그 반도체 테마 막 살아있을 때 사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안 된 거죠. 이게 반도체 테마가 살아있을 때 얘가 밑에 내려와 있는 종목이면 올라갈 수 있는데 반도체 테마가 막 살아있고 하는데 위에 있는 종목이죠. 이러면 안 가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올라갈 땐 같이 못 가는데 내려갈 땐 같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투자 실패의 요인이 됐다.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 투자하신 거니까 이제 배우시면 돼요.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은 어디 사면 안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를 배운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배우다 보면은 저런 자리 안 사면 되겠구나가 반대가 수익을 내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발상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청자님도 이제 그런 자리에 매수하신 것 뿐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응 방법이 없어요, 이거. 지금 당장은 반등도 잘 안 나가고 있고 하락하는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요. V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없어요, 거의.
한 100개 종목 있으면 한두 개 있을까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V자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내려가다가 하락을 멈추는 구간부터 먼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비중이 5%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고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나중에 자리 잡고 난 다음에 하락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굳이 손을 안 대는 것이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사실 리스크가 커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도 엮이고 태양광도 엮이고 막 여기저기 엮였던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 일반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반도체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반도체 산업, 뭐 유통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이 적자가 막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적자가 나니까 이 자리까지 와 있을 거라고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하면서 안 된다.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더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33,000원에 매수하셨어도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라는 게 오히려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2만 원이 되었든 15,000원이 되었든 최소 6개월 동안 거기서 안 빠지고 좀 머무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뭐 이제 뭐 같이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요? 추가 매수 가치가 있을까요?를 논할 수 있어요. 그때 버티고 있을 때 상황이 좋은 상황이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데 만약에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별로 안 좋다 하면은 굳이 추가 매수할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티는 것부터 확인하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대응하기가 좋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굳이 손절할 이유도 없고 반등 나갈 때 팔 수 있는 정도까지 반등 나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를 7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5% 정도 매수하셨는데 추매해서 길게 기다리면 본전 회복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 하나 좀 드립시다.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매해서 길게 기다릴 것 같으면 본전 회복 좀 노리지 말고 수익 좀 냅시다. 좀 포부를 좀 크게 가지세요.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는 게 아닌데 맨날 왜 자꾸 다들 본전 거리십니까? 본전이 노리는 게 아니에요. 추가 매수해갖고 할 거면은 대응해서 멀리 가져갈 거면은 수익 내도 돼요. 그리고 현대위아는 수익을 내도 되는 그럴 자격이 있는 기업이에요. 아까 봤던 기업하고 다르잖아요. 매수가도 아까 봤던 기업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올라와 있는 기업을 사신 게 아니라 내려와 있는 기업을 그래도 사신 거예요. 내려왔을 때 좀 올라왔을 때 사시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 봤던 이 보세요. 이 SFA라는 이 기업을 저기 34,000원대 여기 사놓은 것과 보세요. 여기 위에 사놓은 것과 지금 이 현대위아라는 이 기업을 지금 여기 아래쪽에 71,000원에 여기 사놓으신 걸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위인가 아래인가를 보세요. 올라와서 있는 자리와 내려와서 있는 자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매수하셨다면 좀 더 싸게 사면 좋았는데 그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내려왔을 때 샀으니까 수익 낼 자격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내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본전 회복이 아니라 수익 노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죠. 이거는 대신에 아직까지 다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지난번에도 뭐 3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3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저기서 한번 추가 매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버리시는 게 낫고요. 어차피 시간을 투자하면은 대다수의 종목은 수익이 나요. 뭐 물론 고점에서 하면 시간 기다려도 본전도 못 찾지만은 이런 자리에 사놓으셨다 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니까. 매수가만 좀 내려버립시다. 그래서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3만 원에서 좀 자리가 잡힌다 한다면은 비중을 15%만큼 더 실으셔가지고 총 30% 또는 그 이상까지 실으셔가지고 매수가를 좀 파격적으로 내려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올라올 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냥 그렇게 해서 본전 노리지 마시고 저 위쪽에 7만 원까지 올라간다 또는 8만 원까지 올라간다 생각하고 71,500원이 지금의 내 매수가라서 만약에 7만 원 올라가면 본전이지만 내 매수가를 5만 원대까지 낮춘 다음에 올라오면 40%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립시다. 매수가 내리고 기다려서 7만 원까지 올라갈 때 남들 본전 찾을 때 나는 추가 매수했으니까 돈 좀 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하시고 내려가면 3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내세요. 아시겠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OCI를요. 네. 사실은 종목이 안 좋은 거를 네. OCI로 손절하고 OCI로 바꿔 탔어요. OCI 홀딩스로. OCI를 팔고 홀딩스. OCI 홀딩스로 갈아탔다고요?
예, 근데 갈았을 때 가격이 한 7만 원 좀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담하고 싶은 종목은 OCI인가요? OCI 홀딩스인가요? 홀딩스요. OCI 홀딩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 그래서 손절은 가격으로 하면은 11만 5천 원이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11만 5천 원이요. 11만 5천 원이라는 거죠? 예. 네, 매수 11만 5천 원이고 비중은요? 매수 실제 매수가는 7만 한 5천 원 정도에 매수했는데 다른 종목을 손절해 갖고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그 원가는 한 11만 5천 원 돼요. 손절은 것까지 계산을 해서. 손절한 것까지 계산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면 생각이 좀 많아지게 돼서. 그러면은 한 7만 5천 원 정도. 7만 5천 원에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이야기는 지금 7만 5천 원에 매수해서 비중은 어떻게 되는 거죠? 12%요. 12%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네요. 7만 5천 원에 사가지고 12%를 지금 OCI 홀딩스를 갖고 계시니까 약간의 수익 중이겠네요. 그죠? 그러죠. 약 한 10% 정도 수익 계산으로- 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수익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미 손절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벌고 나오려면 얘가 11만 원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죠. 예. 손절한 걸 여기서 뽕을 뽑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손절한 거고 얘는 얘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하시면은요, 오히려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 심리라든가 내가 이거를 이 종목을 통해서 뭐 어떻게 끝장내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내가 손절한 거는 손절이에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가 매매가 끝난 거고요. 얘로 이제 매매가 다시 시작이 된 거고 내가 본전 찾는 건 얘로 좀 수익 내고 다른 종목도 수익 내고 또 다른 종목 수익 내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맞는 이거 거예요. 이 종목으로 제가 바꿔 뽕을 타갖고- 뽑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예, 바꿔 타서 바로 바꿔 탄 15만 거는 원까지 시청자님 사정이고 그 누가 타요? 그거는 시청자님 사정이 된 거니까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11만 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강박관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내가 본전을 찾는다고 자꾸 생각하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10%씩 수익 내는 거 다른 종목으로 10% 한 뭐 6번, 7번 수익 내면은 본전 찾아져요. 꼭 이 종목이 11만 원까지 안 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매매를 여러 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손절하시고 뭐 이런 거는 시청자님이 뭐 안 해도 되는 손절을 하셨고 그리고 이 종목 안 사도 되는 종목을 사셔가지고 괜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종목으로 나 본전 찾을 수 있게 뽕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이소. 이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매가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OCI 홀딩스가 올라가게 되면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에너지법인가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기대감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도 태양광 올린다, 뭐 가격 올린다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법이랑 지금 뭐 태양광에 대한 어떤 가격, 태양광 패널 가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자꾸 아까 말했던 11만 원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뭐 무슨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거는 시청자님이 손들였다고 해서 얘가 11만 원까지 가야 된다.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9만 원까지 올라갈 때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진짜 나는 뽕을 뽑아야 되겠다. 내가 OCI로 손절했으니까 OCI 홀딩스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내려왔을 때 6만 원 사가지고 9만 원대 다시 팔아먹거나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날 만한 자리 들어가고 수익을 좀 매가지고 손실을 메꿔야 되는 거지 이 종목이 그냥 지금부터 안 쉬고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정해놓고 상담을 하면 저도 힘들고 시청자님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전 국민이 힘들어요. 그런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9만 원쯤 오면은 비중을 줄이시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손실 난 거 안타까운데 다른 매매로 다시 매매하셔서 메꾸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닉 오토메이션. 코닉 오토메이션이고요. 잠깐만요. 네, 매수가랑 비중만 말해주면 돼요. 3,832원인가? 3,932원에 30%요. 네, 3,932원, 3,900원에 3,932원에 30%. 30%요. 네. 그렇군요. 뭐 일단 멘토님. 네, 뭐 말씀하세요. 혼날 줄 알면서 전화했어요. 용기 내서. 아, 잘했습니다. 뭐 혼내진 않을 거예요. 뭐 네.
뭐 혼낸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제가 자주 이렇게 뭐 혼을 내는 스타일은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많이 혼내죠. 인정을 하면 뭐 혼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근데 모르면은 이제 제가 막 뭐라 해서라도 이렇게 안 사게끔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인 건데 뭐 스스로 알고 계시니까 제가 혼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상담 스타일 보면 아시겠지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거든요. 희망 네. 고문 같은 건 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냉정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냉정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혼낸다기보다는. 일단 코닉 오토메이션이 비중이 30%라서 완전히 내 본전 다 찾아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은 손실을 좀 감수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질문 드릴 거는 현금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매도해도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지금 이 종목을 30% 들고 계신데 현금을 어느 정도 비율까지 마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한 15% 정도? 그러면은 지금 매도해서 15% 정도의 현금이 더 생긴다는 건가요?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네요. 30%까지 또 한번 30%까지도 되긴 돼요. 대출이 아닌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 현금 30% 마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뭐 한두 달 정도 안에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한두 달 안에 현금이 만약에 30%까지 마련된다면은 이 종목이 좋아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이뻐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본전을 좀 찾아보는 전략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튀어 올라가는 힘과 가능성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모험을 좀 걸어봐서 이제 본전을 좀 찾는 또는 손실을 좀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1,500원짜리에서 얘가 자리를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500원짜리 잡으면은 이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테마 자체가 사실 로봇 테마로 엮여 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움직이거나 2차전 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마 거의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500원까지 내려왔을 때까지는 30% 현금이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죠? 네. 다시 1,500원 내려왔을 때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30% 정도 현금을 더 마련하신 상태에서 다시 전화 주세요. 지금 1,500원 다시 내려왔는데 승부수를 걸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볼까요?를 저랑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전 찾아지는 건 아닌데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진짜 운이 좋으면 본전까지 찾거나 수익까지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승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5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 현금을 잘 마련하셔서 다른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 이 종목만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브레인이고요. 네. 19만 3천 원에 30%입니다.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일단 이게 제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재무는 보면 좋고 안 봐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면 좋고 안 봐도 상관없다인데 보면 좋다라는 건 영업이익이지 재무 상태를 우리가 보자라는 건 아니에요. 재무 상태가 좋아서 돈을 벌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회계법인이 가장 돈을 잘 벌고 투자를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재무를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회계사 자격증 따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뭐 한다고 회계사 그 밤 새가면서 회계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주식이나 하지. 재무제표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이고 그럼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뭐 합니까? 주식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회계를 잘한다고 네.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회계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거에 사랑에 빠지고 주식은 뭘 생각해야 될까 하면요, 그냥 제 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격.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팔아서 돈 벌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평생 가져가실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팔아서 수익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거랑 똑같아요. 평균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거 우리가 사가지고 되팔이하는 게 돈을 좀 벌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평균 시세보다 싼 게 나오는데 지금 평균 시세보다 높아졌을 때 사신 거거든요.
이왕이면 17만 원에 가깝게 사셨으면 되는데 이거 19만 원 사신 건데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방송에서 네. 제가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 차트 한번 바꿔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외바닥 좀 속지 마라. 이 외바닥에 사면 물린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V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다. 외바닥 사지 말고 제발 머릿속에 쌍바닥 좀 그려놔라. 쌍바닥 좀. 쌍바닥 내려왔을 때 사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좋으면 그렇게 좋으면 내려왔을 때 사라. 내려오니까.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는 지금 이제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물릴 거예요. 어. 그냥 이거는 원래 자연스럽게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 가니까 외바닥이 조금 더 이어져서 21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약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 팔아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려 네. 내려가면 쌍바닥 만들어 갈 거니까 팔았다가 네. 다시 사는 게 좋아요. 정말 이 종목을 갖고 싶으시면 저는 이 종목 왜 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야 된다면은 다시 내려왔을 때 16만 원대 쌍바닥 그리는 걸 보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이상한 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보신 건 네. 정말 잘하신 건데 거기에 사랑에 네. 빠지다 보니까 가격을 무시하고 외바닥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라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0% 비중 들어가면은 내가 쌍바닥을 혹여나 내려왔을 때 대응이 아예 안 되니까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네. 이런 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10% 정도 비중 들어갔다가 밑으로 갔을 때 20% 더 늘려서 밑에서 30%가 되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접근하는 매매의 전략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외바닥 속지 마라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드립니다. 주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외바닥입니다. 그거 사지 마시고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쌍바닥.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올해 주식 정말 농사 다 했습니다. 쌍바닥만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상담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만나길 희망하고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